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지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녹화 날짜가 3월 10일입니다. 자, 어제 드디어 뭐가 있었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선거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전반적인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방향성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있죠. 자, 그분이 이제 내세웠던 그 가상 자산에 대한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새롭게 가상 자산에 대한 공약들 그런 것들이 물론 100% 지켜지면 정말 좋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가상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뭔가 이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좀 바탕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공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분석을 좀 해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같이 방향성도 한번 탐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가상자산 공약을 몇 개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770만 명 정도 대략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770만이면 거의 1000만 명이죠. 네, 거의 1000만 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명 중에 1명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70만이면 엄청난 거죠, 사실. 그 규모가. 자, 그래서 그 77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코인 투자 수익이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 수익이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 작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걷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굉장히 코인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망설여졌던 분들은 많이 이제 문턱이 좀 낮아졌다, 허들이 좀 낮아졌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라고 합니다. 그 법을 이제 만들어서 제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처를 설립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특별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코인 발행, 그러니까 ICO라고 하는 거 있죠. 뭐 ICO, ID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거래소 발행,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래소에서 발행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ICO를 통해서 혹은 IDO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래소로 이제 상장을 시키는 이제 그런 순차적인 흐름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 자체의 이제 방식부터 시작을 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고 ICO도 허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플랫폼 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수많은 그런 이제 메리트 있는 그런 코인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NFT. 자, NFT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이슈였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NFT가 한창 거의 한두 달 동안 이제 NFT가 엄청 뜨거웠었는데 그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뭘 들면 NFT로 이제 뭐 그림을 만들든 뭐 아이콘을 만들든 뭐 음악을 만들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저작권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완벽하게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 2, 3, 4번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뭐 호재인 건 맞아요. 근데 1번이 제가 보기엔 엄청난 큰 호재인 것 같다. 국내 시장에서. 왜냐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들 현재 직장인들 평균적인 연봉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이상, 그 이상 벌면은 그때부터 세금 내라. 근데 그 이전에는 너가 아무리 투자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그죠? 수익을 비과세하겠다. 이런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 나라 일본만 가도요. 가상자산 세금을 30% 40%씩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싶어도 커지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버렸죠. 근데 이 중국, 한국, 일본 이 3개국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 그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그죠?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안에서 분명히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가 엄청난 그런 진짜 새로운 산업이 부상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은 조금씩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죠? 뭐 기간 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정책적으로 뭔가 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를 분석을 해봤고,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우리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차트를 비트코인 주봉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박스권 흐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던 이 박스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 오래되면은 그죠? 여기를 깨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계속 박스권이었냐면은 거의 1년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요 자리 있죠. 한 3,7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밑에를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밑에를 깬 적이 없이 그냥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이 자리에 떨어지면 다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기적인 흐름이 궁금한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충분한 조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대략적으로 분석했을 때 작년 한 그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냥 횡보 보합 박스였습니다. 계속 횡보 보합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이제 이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점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그런 그림이 제가 보기엔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자, 저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점은 계속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이 정도 각도로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자, 그렇게 크게 각도가 가파르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로 형성되었던 추세선은 자, 각도가 어떻게 됐죠? 이만큼 벌어졌다. 벌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대략적으로 추세가 조금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지만 현재 4,500만 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끝났는지 아니면 새로운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1시간봉 1시간봉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시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요 자리 있죠.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4시간으로 봐야 되겠다. 자, 4시간.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큰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큰 하락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23.6, 38.2. 자, 지금 이 자리 있죠. 6,200만 원 혹은 38.2 자리니까 5,700만 원. 자,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완벽하게 다시 상승으로 뒤집어지려면 그러면은 얼마 정도를 안전빵으로 좀 뚫어줘야 되느냐? 그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제 6,2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6,20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자, 그 자리를 뭔가 강력하게 추세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큰 추세로 봤을 때, 즉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자리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점,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저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지금 대략 한 23.6 라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걸 큰 하나의 파동이라고 한다면 현재 23.6짜리, 38.2짜리, 자, 이렇게 조정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추세를 하나의 상승 파동을 피보나치로 이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트를 좀 이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지금 4,500만 원 정도 혹은 5,200만 원 이 자리가 지금 전 파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뭐가 된다? 지지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굉장히 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현재 단기간으로 봤을 때 언제 우리가 반등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또 나름 예측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분명히 여러분들 이걸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신저점을 계속 찍으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야 됩니다. 그럼 변동성이 줄겠죠. 자, 떨어지는 변동성이 줄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분의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의 그런 매수 거래량으로도 급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은 3월 3일입니다. 오늘 3월 10일이죠. 자, 3월 10일인데 그 전에 여기 올라갔을 때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저점을 여기도 한번 찍고요. 여기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래량을요, 그러니까 뭉탱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뭉탱이로 좀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떨어지는 거래량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자, 이만큼의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 매도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매도 거래량. 자,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딱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 나왔던 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어때요? 거래량이 증가했단 말이죠. 거래량 증가했어요. 자, 이 말은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린다 하더라도 다시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신저점을 찍었는데, 자,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자, 거래량이, 자, 파란 색깔이 이제 음봉 거래량입니다. 하락 거래량. 이게 이제 뭐 한다? 계속 줄어든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매도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승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요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도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인데요.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이제 다시 이 5일선이 이렇게 지금 11선, 21선 밑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5일선과 11선의 교차는 굉장히 추세가 강세를 나타낼 때 5일선과 11선의 교차가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5일선, 11선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21선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되어 주면서 갑자기 추세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똑같은 5일선이라도 똑같은 11선이라도 우리가 거래량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똑같이 5일선, 지금 5일선이 살짝 꺼졌다가 11선을 여기서 돌파했어요. 그리고 5일선이 11선을 여기서도 돌파를 했고 5일선이 11선을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자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몇 번이에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한 번, 두 번, 3번. 자, 근데 돌파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골든 크로스도 보세요. 여기 골든 크로스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골든 크로스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골든 크로스 한 번. 자, 골든 크로스 똑같고요. 5일선과 11선이 교차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왜 1번과 2번에서는 들어가면 손실이 날까? 그리고 3번에서는 왜 크게 수익이 날까?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왜 똑같은 이평선을 받고 똑같은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번과 2번은 올라가지만 1번과 2번은 올라가다 말았지만 3번은 크게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을 항상 같이 보시라는 게 그거예요. 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떨어지는 힘이 약해져야 돼요. 다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떨어지는 힘이 약해져야 되고 상승하는 거래량이 점점점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딱 보여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 5일선이 크로스가 한번 됐습니다. 자, 근데 매수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죠? 이 빨간 색깔이 매수 거래량입니다.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거래량이.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신고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근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매도 거래량을 이렇게 자, 하락할 때 신저점을 찍으면서 하락할 때 그때 어떻게 됐죠? 자,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의 이 변화를 여러분들 상대적인 변화를 캐치를 하셔야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합니다. 자,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상승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다? 매수 거래량이 증가, 그 다음에 여기도 증가, 그죠? 점점점 매수 거래량이 증가. 떨어지는 거래량도 증가했다 감소하는 요 맞물리는 그 구간이 바로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자, 보세요. 여기서 왜 떨어졌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자, 떨어진 이유. 비트코인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요. 자, 어때요?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신고점 돌파했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죠? 매수 거래량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매도 거래량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매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찍고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몇 번 거쳤습니다. 요 캔들 있죠?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이 여기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똑같이 장대 양봉이에요. 물론 사이즈는 여기가 조금 더 크지만 근데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뭐였죠? 상승 거래량이. 자, 이것도 상대적인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점점점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매수 거래량이 확 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이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큰 매도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자, 이렇게 추세가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는 부분. 근데 급락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하면 늦으니까 이때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는데 익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익절할 타이밍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언제가 되냐? 보통은 이평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 5일선이 11선을 뭐 데드크로에서 교차가 해서 이제 떨어지는 준비가 됐다. 이럴 때 여러분들 손절하고 익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은 참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에 대한 상대적 변화입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점을 트라이를 했지만 매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구나.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죠? 그 신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밑에까지 12%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밑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떨어졌다가 밑에서 또 잡으면 수익이 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좀 다시 보도록 할 건데 지금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자, 1시간 봉. 아까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자, 떨어지면서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자, 상대적인 거래량의 변화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 매도 거래량이 줄고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급등이 나왔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산입니다. 산이 뭐냐면 이 거래량 패턴입니다. 자, 거래량 패턴.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추적을 하실 수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산이 나온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몸통의 크기가 점점 증가했다 감소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저가 부분 있죠? 이 저가 부분.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추세가 하락에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코인들도 좀 몇 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이다는 좀 큰 추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 전반적인 하락장이 지금 지속이 좀 되고는 있어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항상 파악하셔야 돼요. 자, 신규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신규로 더 이상 매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약간 증가하면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자, 여기서는 많이 나왔다가요. 자, 쭉 가다가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쇼스키즈 한번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형성되었던 저점이 있죠. 자,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1,040원 정도입니다. 1,040원 정도. 자, 1,040원 정도를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어요. 매도 거래량이. 근데 두 번째 나왔던 매도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그만큼 매도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확 줄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줄었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보통은 이렇게 이 이평선. 자,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짧게 한 4시간 봉으로 해서 4시간 봉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5일선이 지금 11선을 교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040원, 그러니까 1,000원 라운드 피겨를 제가 보기에 뚫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계속 떨어지고는 있어요.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을 건드렸을 때 여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차트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신고점 혹은 신저점, 특정 지지선 혹은 특정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할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거의 보통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변동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리 있죠. 이 특정 저점을 트라이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자, 신기한 거는 이 하락하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떨어지는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죠.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감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그런 매수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이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래량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매수를 저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프트 라인이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1시간봉. 1시간봉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자, 1시간봉을 하이킹하시로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굉장히 견고한 지지선이 얼마가 되냐면, 자, 1040원 정도가 굉장히 견고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40원.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했던 1047원에서 1040원 정도, 이 자리가 최저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큰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파동, 요거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의 상승 파동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이 매수 거래량이 확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도 거래량이 여기 확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교차가 되게 되면은 추세가 대략적으로 반전될 때 이런 패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밑에는 견고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 부분을 쉽게 제가 보기엔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 매도 거래량이 그래도 약간은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는 한 104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그 자리가 견고하게 지켜준다면 충분히 다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한 2월 22일, 2월 28일 요 저점입니다. 여기를 견고하게 지켜주면 다시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들을 계속 몇 개를 볼 거예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도, 자, 주봉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일봉상 체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뭐가 나오려면,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 대략적인 거래량의 반전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요걸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하락 파동이라고 한다면, 하락 파동이 지금 몇 개 나온 거냐면 한 번, 두 번 나온 겁니다. 그죠? 하락 파동이. 자,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거래량이 점점 모아지고 있는 거죠? 하락하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라. 그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신저점을 찍었어요. 신저점.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떨어진 부분의 파동 하나, 떨어진 부분의 파동 하나, 신저점을 찍었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거래량이 주네. 그러면 다시 언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상승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승 거래량이, 자, 여기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록 알았잖아요. 아, 신저점을 뚫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구나. 물론 이 자리 있죠. 앞전에 살짝 나왔던 이 자리를 새롭게 저점을 찍었는데 거래량 줄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앞전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 있죠. 앞전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매수 거래량이 적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새롭게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리 있죠. 앞전에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 그 뒤에 나왔던 여기 큰 장대의 거래량 어때요? 매수 거래량이 확 증가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라든가 이 자리에 뭘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저점이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 번 정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다? 거의 한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지금 계속 지켜주면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리플. 자, 현재 시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시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가를 잡으려면은 일단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아요. 변동성 이용해서 짧게 단타를 치실 거라면. 근데 최소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면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떨어질 때까지. 대부분은 올라갈 때 사죠. 대부분 뭐 한다?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팝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매매를 잘 하시려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거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의 파동, 요것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자, 파동이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신저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자,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했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산 모양의 패턴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이평선 있죠? 이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그렇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신저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자, 매수 거래량이 어때요?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두 번째 나왔던 거래량이 더 뭐하죠? 크죠? 여기 나왔던 거래량보다 여기 나왔던 거래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된 겁니다. 거래량의 역전, 매수 거래량이 점점 증가했다. 그 다음 매도 거래량은 점점 감소했다가 이 부분에 매물대를 뚫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자리부터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구나. 그 우리가 리플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매물대를 딱 깨고 올라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된다.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더리움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자, 반등이 요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선이긴 하지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또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 가격이 320만 원, 330만 원 정도. 4시간으로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자, 지금 일단은 여기 새로운 파동 하나, 둘, 셋. 자, 요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 들어오는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왼쪽 어깨, 가운데가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불러요. 넥라인.
자, 넥라인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 순간 강력하게 추세가 분출되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되게 됩니다. 자, 이제 비슷한 패턴이 어디 나왔냐면요. 이것도 넥라인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랑 여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넥라인이 요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넥라인이 돌파가 되고 나서 크게 시세 분출이 이루어졌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9월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떨어졌다가 다시 큰 추세 넥라인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 거의 580만 원 정도까지는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1시간봉. 자,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걸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0.5에서 0.82, 0.382 이 자리에 딱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더리움을 저점을 잡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점을 잡고 싶다면 일단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단기 상승이 나와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야 돼요. 자, 요게 하나의 파동. 그 다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떨어지는 요게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새로운 파동이. 그 다음에 파동이 만약에 나왔다. 신저점을 만약에 찍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점점점 뭐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매도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는 거를 감소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매도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매수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의 교차죠. 그럼 그 자리가 단기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갈 만한 자리를 한번 어떤 종목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 일단은 하나의 파동을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자, 샌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파동. 지금 어때요? 매도 거래량이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이거는 자 하나의 큰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하나의 파동이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단기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매도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했죠. 매수 거래량도 감소했지만 이 자리 자 이렇게 지금 들어 올렸던 그러니까 5일선이 11선을 교차하고 이렇게 감소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는 이쯤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다음 다시 이렇게 이평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시점. 그럼 이 시점이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요거를 내가 사고 싶다면 일단은 한 번 정도 하락 파동이 나왔다가 상승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 거래량에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하락 파동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현재로서는 이걸 뭐 진짜 짧게 본다고 한다면 물론 5분봉으로 볼 수도 있겠죠. 5분봉으로. 자, 5분봉으로 본다면 지금 대략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신저점을 어때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거를 얘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 2번. 자, 1번과 2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신저점을 찍었는데 매도 거래량이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나왔지만 두 번째는 이만큼 나왔습니다. 어때요? 크게 증가했죠. 증가하니까 약간 조정 이후에 그냥 가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거래량의 패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신저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또 매도 거래량이 크게 뭐 한 거예요?
증가가 된 거죠.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 현재 매수 거래량이 살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 신저점을 찍었는데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거 신저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 거래량 있죠. 떨어지는 이 거래량 이렇게 신저점을 찍었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고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이 플로라는 코인은.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우리가 사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만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톰. 일단 15분으로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자, 신저점을 여기 하나의 파동. 여기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근데 매도 거래량이 점점 증가 계속 증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락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는구나.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막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하겠죠. 자, 이럴 때 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근데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확 줄어요. 줄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요 캔들이 5일선을 11선을 교차하는 그 시점 있죠. 이 자리.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사살 같은 경우에는 자 떨어지는 거래량을 줄고 그 다음에 생겼던 저점이 높아지는 그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라가려면 일단 저점이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걸쳐야 됩니다. 위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그래야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신저점을 찍어야 됩니다. 신저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라, 요거 괜찮아 보여요. 제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어떻게 됐죠? 이 자리 신규로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했다가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자, 증가했다 감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가 나와줘야 될까요? 추세가 상승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뭐 해줘야 돼?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상승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 거래량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거 니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보시면은 어때요?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15분이 골든 크로스니까. 근데 자, 거래량이 처음에 이만큼, 중간에 증가, 그다음에 이만큼 증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자, 그다음에 마나. 요거 제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이런 흐름. 하나의 신규 파동이 만들어졌다. 그죠? 하나의 신규 파동이 만들어졌다면 하락하는 거래량이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구나. 그런데 매수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 나왔던 매수 거래량보다 두 번째 나왔던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에 11선만 교차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저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완전한 지리선입니다. 자, 과거에 지금 매물대와 일치가 되잖아요.
매물대 일치가 되는데 매물대 일치가 되면서 뭘 보셔야 돼요? 아, 떨어지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락하는 거래량.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 지금 현재 얼마죠? 대략 한 2,900원 정도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인들 좀 보겠습니다. MBL. 자,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은요. 지금 점점점 어때요? 앞전에 나왔던 하락 파동, 두 번째 나왔던 하락 파동이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무조건 추세가 바로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나와줘야 돼요? 매수 거래량도 역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승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앞전에 나왔던 게 뭐 14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만약에 빨간 색깔 양봉으로 이 정도 거래량만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5일선이 11선을 교차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충분한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여러 종목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여러 코인들 분석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이평선도 좋고 다 좋아요. 파동의 이론도 다 좋은데 우리가 항상 이 거래량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제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거래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또 유익한 그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